이게 제가 작년도에 국방부 멘토링을 갔어요. 그래서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창업과 관련한 군인들이 학교에서 막 여러 전공 공부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대를 할 때까지 뭔가 좀 막연하게 그냥 시간 보내는 일들이 참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군부대 안에 있을 때 국방부 스타트업 챌린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군부대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막 군인 중에 이제 뭐 좀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이렇게 생물 쪽으로 막 했던 친구들이 또 군부대 안에 있는데 그들이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돼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게 하고 거기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뭐 발표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럼 국방부는 국방부 챌린지가 있어요. K-스타트업 챌린지가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용 스타트업 챌린지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모여가지고 한 대로 나오는 게 K-스타트업 챌린지가 있어요. K-스타트업. 그건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2019년, 2020년은 다 영상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코비드19로 인해서 현장에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냈고 이런 아이템은 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풀어냈거든요. 풀어내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국방부의 그 군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기업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직장에, 한 곳의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퇴직할 때까지 끝까지 있을 확률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 공무원 좋다고 다 또 공무원을 시험 쳐서 들어갔지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공무원이. 제가 오늘 자동차 등록을 하러 자동차 등록 센터인가? 거기 갔어요. 종일 민원인들과 대상으로 뭐 이게 신분증 확인하고 다음에 뭐 차량 번호 등록 한가하고 뭐 금액 확인하고 계속 그 일을 하거든요.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 한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공무원이 처음에 됐을 때 너무 기쁘긴 한데 또 그 정도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너무 일이 재미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그 어르신들께서 계신 분들이 다들 일종의 꼰대가 되고 싶어서 꼰대가 되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렇겠죠. 근데 계속 있다 보니 여기 있다 보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기 있다 보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방향들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또 못 견뎌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참 많아요. 뭐 자이든 타이든 언젠가 내가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될지 아니면 40대가 될지 아니면 5, 60대가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뭐 치킨집을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뭔가 좀 기준이 있게 산업이나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요즘 치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만 싸면서 2마리 주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좋은 기름을 가지고 튀기는 걸 선호하는지 뭔가 선호하는 트렌드가 좀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뭐 농식품 트렌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동안은 그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유기농 먹거리, 그래서 다 유기농 생산하고 다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그런 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여러 20대들은 유기농 먹거리 엄청 찾으시나요? 별로 안 찾죠.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거 대부분 찾아요? 자극적인 먹어서 막 스트레스 당장 풀리는 이런 거 찾잖아요. 음식도 이렇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쭉 있고 그래서 왠지 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뭘로 해결하나요? 건강식품으로도 해결해요. 맞죠? 먹는 거는 자극적이어야 돼. 자극적이고 바로 먹으면서 막 스트레스 딱 쫙쫙 나고 뭐 이런 거 해결해줘야 돼. 그런데 먹고 나서 왠지 좀 위한테 좀 미안하고 장한테 좀 미안해. 그러면 딱 뚜렷하게 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유산균을 딱 먹고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밀크시스를 딱 찾아서 먹고 이렇게 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다 해결을 하시죠. 예, 죄송해요. 누가 보셨나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자,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 들어보시는 분
자, 아무튼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내용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창업을 하게 될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특히나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그런 나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잖아요. 자, 이런 역량들은 정말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서식을 이미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 서식을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각자, 근데 바로 직접 적으면 아마 틀릴 내용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이용하셔가지고 붙여서 작성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사례입니다. 사례. 자, 요거는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뭘 못하는 상황, 운동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코비드19 시대에도 운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누군가의 아이템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 사례거든요. 그 사례를 지금 보시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어떻게 시장 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 이제 스타트업, 우리가 창업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서 제품을 생산해서 팔기만 하면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A사 볼펜을 하나 선택하려고 맨날 쓰던 사람이, 난 이게 손에 익어. 읽는데 어느 날 신제품이 딱 나와 있다고 그걸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야. 처음 생긴 회사죠. 그러면 내가 기존 걸 다 놔두고 이거 써야지 하면서 넘겨가는 일이 잘 없죠. 여러분 이전에 혹시 네이트온이라는 서비스를 써보셨나요? 네이트온 써보셨나요? 그 네이트온을 쓰다가 카카오톡으로 왜 넘어가셨어요? 지금 거의 카카오톡을 쓰죠. 카카오톡을.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 혹시 쓰시나요, 여러분? 그럼 안 쓰시고 카카오톡을 쓰시네요, 그러면 10대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쓴대요, 지금 10대들은. 쓰는데, 여러분은 네이트온을 쓰다가 카카오톡을 쓰게 된 이유는 아마도 친구들이 이미 너무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물론 그게 조금 더 편리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카카오톡이 내 전화번호랑 자동으로 연동이 되면서 뭔가 더 편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카카오톡은 기존의 네이트온을 제치고 지금 네이트온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네이트온을 삼켜버렸습니다. 카카오톡이. 그럼 어떤 거 가지고 전략으로 들어갔나요? 기술 혁신 기반 차별화 전략도 있었고 카카오톡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싸게 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 우위 이런 건 아니지만 차별화 우위가 뭔가 해서 네이트온과 다른 요소들. 네이트온 쓰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뭔가 하여튼 SK텔레콤 사용자이거나 하여튼 제한들이 있었어요. SK텔레콤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자를 100건까지 쓸 수 있고 다른 통신 쓰는 사람들은 20개나 50개만 쓸 수 있고 이런 뭔가 제약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싸이월드와 더 연동이 되면서 SK가 사실은 폐쇄적인 정책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뭔가 조금 실패를 맛봤죠. 근데 카카오톡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네이버가 등장을 하게 된 내용 그 시점에서도 다른 그 야후나 엠파스, 라이코스 이런 그 검색 엔진이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들을 다 삼켰어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맨 처음에 광고를 했나요? 등장을 했나요? 네이버는 지식 검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등장을 했죠. 맞아요? 그 이전에 혹시 여러분 야후 써보셨어요? 야후 기억나세요? 있었잖아요. 없지 않았거든요. 야후도 괜찮았어요. 엠퍼스도 괜찮았고 라이코스 그 까만색 걔도 괜찮았거든요. 알타뷰스타 되게 많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그들을 다 잠식했어요. 구글의 특성, 구글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죠? 기술혁신 기반 차별화가 있었죠. 물론 알고리즘적으로 잘 찾아줘요, 자료를. 그리고 또 다른 차별화 요소는 뭐가 있었나요? 구글과 네이버는 뭐가 달라요? 가장 첫 번째 화면에서 보면? 구글은 그냥 검색에만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고 검색을 했을 때 광고가 뜨는
광고가 조금 그것도 연관 있는 광고만 뜹니다. 맞죠? 연관 있는 광고. 예를 들어 제가 뭐 번역 서비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번역 서비스에 등록해 놓은 광고들만 뜨거든요. 네이버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얘는 검색 엔진인지 포털 사이트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뭐 뉴스가 막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만 네이버가 처음에 우리나라의 야후 코리아나 알타비스타 코리아나 이런 것들을 잠식해서 들어갈 때는 처음에 이제 창업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그죠? 그때 들어올 때 어떤 게 기술혁신 기반 차별화도 물론 알고리즘적으로 얼마나 차별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치만 차별화 우위 안에서 그 검색에서 그 지식인 서비스. 그래서 단순히 기계가 찾아주는 결과뿐만 아니라 뭔가 지식인이 답변해주는 이런 서비스 있죠.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 시장을 잠식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점점점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광고가 또 붙고 언론이 또 붙고 막 계속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거 이외에는 또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개인들이 블로그를 막 쓰게 했죠. 블로그 맞죠? 그래서 매일 서비스를 다 공짜로 줬어요. 도대체 다음이나 네이버가 그 서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우리들에게 계정을 막 3개씩 줘가면서 무료로 주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광고 혜택을 사실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샴푸 시장이 없는 게 아니고 반려식물도 없는 게 아니라고 치면 거기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누구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갈 건가? 그러면 이제 원가 우위가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서비스가 이 정도 수준인데 나는 거기에서 더 탁월한 뭔가가 더 제공돼야 되는 상황이냐. 그럼 사실 세분 시장이면서 차별화 우위 요소가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장에 나가봐야 아는 일이고 일단은 세분 시장에 기술 차별화 우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 4개 요런 그 초기 창업자들이 시장을 진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우위 요소들이에요. 그걸 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나는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차별화 우위와 세분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아니면 뭐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있으니까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네. 그런 상황이라면 요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체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창업을 하는 단계에서 이 모든 시장을 다 뚫고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틈 사이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세워봐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시니까 뭐 좀 새로운 시선이 생기나요? 네, 새로운 시선, 이게 사업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혹시 박상익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 출신에 창업하신 분들 얘기해 주셨나요? 저희가 여기 이 지금 건물에서 지금 BI의 교육센터에 입주하고 계신 기업이기도 한데 유튜브 창업을 통해서 먼저 그걸 했다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목표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자기 그 유튜브에서 미니어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미니어처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좀 했죠. 하신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미니어처에 대한 수요가 그 댓글들을 막 보니까 이런 거 직접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이분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제작해서 올렸어요. 혼자서. 그 미니어처 하나 세트를 기획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품화 시키기 시작한 거죠. 상품화 시켜가지고 지금 거의 취미 카테고리에서 대박을 치고 있는 리얼브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얼브릭이라는 회사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진 않고 자기 비즈니스에 전업을 하고 있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전에 경남 과기대에 산림경영학과인가? 거기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따면서 뭐 이렇게, 근데 그 이전에 디오라마라는 어떤 취미 카테고리, 디오라마 뭔지 아세요? 뭐 작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 세상에 제일 작은 뭐 클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햄버거도 만들어보고, 근데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고,
디오라마 한번 검색해보면 진짜 그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6.25 장면이 막 전시가 만들어져 있죠. 막 집에 가고 있는 조그만 인형 뭐 이런 것들이 쫙 배경이랑 같이 있잖아요. 이런 게 디오라마인데 그 디오라마를 막상 취미가 있어가지고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 디오라마 구성 요소 중에 조금만 떼와서 벽난로 한번 만들어보기, 그 다음에 뭐 미니 정류장 하나 만들어보기, 진주성 만들어보기, 이런 세트 상품들을 구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업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떠서 얼마 전에 봤는데 벤츠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무튼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창업대학원 학생이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이런 걸 관점을 보는 게 여러분이 지금 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업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걸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는 연습, 이런 거 정말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강점과 약점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정리가 되셨죠? 밑에 있는 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할까요? 네, 위에는 다 했는데. 위에 있는 건 거의 다 정리가 되셨죠? 네. 그죠? 정리가 되셨고, 그럼 밑에 있는 거 지금 한 5분 안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강점과 약점은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봤더니 비즈니스 사업해본 경험이 없네? 이런 건 약점이고, 그죠? 근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 그럼 이런 건 강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써서 한번 붙여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어떤 업종이었죠? 바이오나 아니면 무슨 업종이 있잖아요. 아니면 혼자라는 것? 뭐 이런 혼족을 위한 어떤 그 소확행? 뭐 이런 많은 업종이다. 거기 안에서 우리는 반려킷, 식물 키트로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건데 내가 요 카테고리 중에 체크를 하든지 그 2개만 쓰시면 돼요. 2개, 3개 정도.
아까 우리 네임 테스트 한 거 이렇게 좀 채워놔 주시겠어요? 제가 무슨 성함을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요. 숫자는 정말 잘 기억하는데 제가 이름을 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놔 주십니다. 제가 선생님, 조주영. 주령님이 지금 작성하신 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저희가 뭐 정답을 찾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서 먼저 기회 요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기회로는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는 것이랑 코비드19로 인한 애완견과의 시간 증가,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한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8.7% 상승했다고 되어 있어서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위협으로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 부족에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반려견보단 반려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물건들에 대한 신뢰감이 낮음이 외부 환경적 위협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혹시 내가 가진 우리 회사에서 가진 강점과 약점. 장점은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피드백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것과 그래요? 한약과다 보니 약품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온라인 시장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네트워크에도 유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할 공장이 없고 그리고 아직은 판매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케팅, 홍보, 역량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이걸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하면 요 약점은 나중에 강점으로 뭔가 커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너무 약점을 두드러지게 쓰시면 약점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외부 환경 트렌드로 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근데 위험적인 요소를 보니까 오히려 반려견보다는 반려묘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큰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뭔가 샴푸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양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반려견. 아니면 반려견에 특화되어서만을 하려고 하면 샴푸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좀 뭔가 정말 강아지에 특화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강점, 약점은 사실은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창업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준비를 한다. 근데 요즘 창업의 트렌드는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 아이템은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아이템을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조사를 해보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있고,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산업 업종에 진입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놓은 거. 반려동물 시장에. 반려동물 시장에. 네. 오케이. 그럼 무엇으로? 무해한 상품을 바탕으로 온라인 매장 유통. 아까 우리 뭐였죠 그거? 그 마코 샴푸? 네. 먹포 샴푸. 먹포 그죠? 샴푸. 먹포 샴푸. 먹어도 되는 반려견 샴푸. 맞죠? 네. 먹어도 되는 반려견 샴푸. 그렇다고 뭐 먹는 게 이게 밥은 아니니까. 주식으로 우리가 뭐 할 건 아니고. 네. 몸에 해롭지 않은 뭐 이렇게 반려견 샴푸.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 안에 시장은 어떻게 무슨 전략을 추구하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은? 일단 무해하기 때문에 차별화 우위를 갖고 두 번째로는 홍보를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유튜브나 SNS에서 인기를 얻게 한 다음에 거기서 제품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비싸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뭐 원가 우위도 네. 비싸지 않은
가격이니까 원가 우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별화 있어가지고 제품의 차별화가 아니라면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자, 선생님 쓰신 거 간단하게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자, 외부 환경으로 봐서는 기회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회는 식물을 키우는데 좁은 공간에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또 전자파를 하루 종일 이렇게 갖고 오기 때문에 식물로서 전자파를 조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회인 것 같고요. 위협은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또 집을 오래 비우고 이런 식물이 다 죽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서 위험은. 오케이. 그러니까 말로 하면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해서 식물을 집에서 키우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요. 맞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에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집에 전자제품이 워낙에 많다 보니 전자파를 해결하고자 하는 식물로 전자파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장점? 이런 느낌으로 좀 써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플랜트 키트가 필요한 거지. 반려식물 키트가. 맞죠? 그러니까 반려식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전자파를 흡수해주니까 좋고, 그 다음에 마음을 또 치유해주는 영향이 있으니까 좋은데, 고객의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전자파가 집에 전자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증이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식물로 천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실내 활동이 증가해서 실내에서 뭔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니즈가 되게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방향이 이렇게 기획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위험 요소로 봤더니 식물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혼족들은 특히나 혼족의 증가로 식물을 체계적으로 편안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맞죠? 집에 누구라도 있으면 물 한 번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들 있죠. 주변의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위협 요소로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돼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강점은 어떻게 적어보셨나요? 직접 식물을 키웠던 경험. 그쵸. 네. 그리고 동물에 나온 인적 자원이 3명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유한 걸 사용하고, 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죠. 네. 약점은 네트워크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무슨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생산이라든지 이렇게 판매에 대한 그런 오케이. 네. 또 여러 식물을 키워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적합한 어떤 식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아까 우리 유튜브에서 이렇게 홍보 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요소는 지금 현재 역량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약점이 아직 온라인 컨텐츠 제작을 위한 노하우가 조금 부족해.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다 부족하면 사업 계획서를 만약에 발표했을 때는 지원받을 확률은 낮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나는 식물을 지금 아직 잘 모르지만 유튜브 촬영 진짜 잘해. 영상을 진짜 편집을 잘해. 이런 거가 강점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내 유튜브 영상 편집은 정말 아직 모르는데 못하는데, 나는 식물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한약재기술공학과를 공학과를 나왔고 자원공학과를 나왔고 하니까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그건 강점으로 들어간다.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 가능하면 핵심이 되는 내용들 있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일단은 지금 분석해본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좋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 근데 이거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계획서로 나중에 발표해가지고 사업 이걸 지원을 받을 거다 할 때는 이게 좀 잘 어우러지게, 강점이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약점이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 이렇게 내부
외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을 한번 분석해 본 거잖아요. 이걸 다 해봤을 때 어느 업종으로 들어가시나요? 1인 가구를 위한 소확행. 1인 가구를 위한 소확행 뭐 그런 분야에서 여기 무엇으로? 온라인 식물 교육과 또 식물을 키우다가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전략은? 일단 식물 차별화 우위를 가질 건데 이제 원래 식물을 키우니까 판매만 하잖아요. 네. 어떤 식물을. 근데 그쵸. 저는 그 뒤에 사후 서비스까지 차별화를 두고 그래서 서비스 차별화를 가지고는 갈 거예요. 네. 세분 시장 세분 시장으로 그죠? 식물을 집에서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반려동물 아니라 반려식물이나 그 안에서도 또 차별화를 좀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한번 채워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화분이 있는데 자동으로 물 주는 세트까지 같이 들어가. 막 스마트 장비가 같이 들어가. 막 이러면 어때요? 기술 혁신, 기반 차별화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세분화와 원가 우위 안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는 세분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쭉 한번 써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스왓이에요, 스왓. 어떤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뭐 하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스왓 분석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스왓이 S가 strength,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W가 weak, 약점, O가 opportunity, 그리고 T가 뭐해요. 하여튼 얘가 기회고 얘가 위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하면 이런 전략들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강점을 기회의 시장 안에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이후에 또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어떤 시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자, 아까 이런 질문을 했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해 줬던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아이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템을 생각하는 순간 아이템에만 막 집중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템은 전자파든 투해줘요. 우리 아이템은 모드 해줘요. 모드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문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객이 집에서 계속 생활을 많이 하는데 애들도 맨날 전자레인지 앞에 있고 뭐 있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싶은 거지. 식물을 키워가지고 전자파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전자파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너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식물은 주부로서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고객들은 집에서 식물을 통해서 전자파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리하게 식물이 잘 자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집에는 이제 몬스테라 엄청 큰 거 이렇게 이렇게 식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 물 주고 할 때 너무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객들이 그럼 이제 내가 만약 이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쓸까? 어떤 사람이 쓸까? 물론 대한민국의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써주면 좋겠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거죠.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하나 하려고 해요. 커피숍을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커피숍과 5, 6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커피숍은 인테리어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왠지 달라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마셔주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내가 처음에 창업하는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럼 우리는 인테리어를 하고 이후에 마케팅을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뭘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도 아닌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으로 하는 그 고객군 그게 누구였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 많지만 도시에 사는 혼족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서비스를 우리가 반려견 키트를 1차로 공급할 거다. 그럼 혼족들의 상황을 우리가 막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2, 3일 출장 갈 일도 있을 거고 물 못 줄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식물을 주면서 물 엄청 자주 줘야 되는 식물을 보내주면 우리 사업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반려견을 다 키우지만
뭐 주부들이 만약에 반려견을 키운다고 하면 깔끔하게 잘 하시겠지. 행동도 막 여러 번 꼼꼼하게 하시고 하시겠지. 근데 20대 남성분이 강아지 잘 헹궈주시죠? 그죠? 잘 헹궈주시지만 어느 날 뭐 이렇게 조금 한 번 세정해가지고 한 번 목욕해가지고 얘가 주부들이 있는 집을 하루 간다고 치면 만약에 청년들이 키우는 강아지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한 번 세정해가지고 얘가 한 3일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니즈가 각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고객을 타겟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고객을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이 고객들이 도대체 애완동물 하면 뭐라고 검색하는지 이런 검색 트렌드도 막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고객 니즈를 고객 니즈를 찾을 때는요, 관찰이 정말 좋은 도구이거든요, 관찰이. 그런 거죠. 어떤 세제회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세제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제품 좀 개발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기업들이 고객을 관찰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품들은 거의가 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거 좀 해결해달라, 이런 거 좀 해달라고 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고객을 관찰을 하는데 어떤 빨래 세제 회사 사람이 고객을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빨래를 막 걷으면서 하나 걷고 냄새 맡고, 하나 걷고 냄새 맡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 걷고 냄새 맡고, 빨래를 걷어가지고 냄새를 맡고, 빨래를 걷어가지고 또 냄새를 맡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자기가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해. 왜냐면 맨날 해봤던 거니까. 뭐 여러분도 이제 뜨거운 커피를 딱 받으면 먼저 향을 먼저 맡는 사람이 있고 입을 먼저 대보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다. 근데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은 그게 너무 당연해요. 맨날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분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관찰하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빨리 하나 걷을 때마다 자꾸 냄새를 맡아. 그래가지고 다 걷고 나서 관찰을 하다가 나중에 물어본 거죠. 왜 빨래를 걷으면서 자꾸 하나씩 걷을 때마다 냄새를 맡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제가 그랬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빨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냄새로 판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고객이 내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냄새 좋은 세제를 개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고객들은 그냥 자기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행동을 했는데 누가 관찰을 했더니 그런 일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피존 쓰시나요, 집에? 쓰는지 잘 모르죠. 모르실 수 있겠네. 피존을 쓴다거나 샤프란을 쓴다거나 광고는 많이 봤죠. 그죠? 얘들은 뭐예요? 옷에 냄새를 좋게 해주는 거지. 냄새를 좋게. 빨래 했을 때. 빨래는 원래 빨래에 더러운 게 묻어가지고 때를 빼기 위해서 빨래를 하잖아요. 근데 피존이나 이런 것들은 세정력과 1도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그 냄새를 맡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욕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세제들이랑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고객들이 전부 다 개발해주세요 해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쓰는 걸 관찰해봤더니 또는 고객 인터뷰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객을 꾸준하게 잘 관찰하고 잘 봐야 창업 아이템들이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처럼 이제 MZ세대 젊은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 창업 아이템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하는 덕질에서 나와요. 덕질. 뭔가 덕후가 되어가지고 BTS 덕후가 됐습니다. BTS 덕후가 되어가지고 BTS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온갖 덕후, 아이유 덕후가 돼가지고 아이유 막 팬클럽 해보고 막 해봤더니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내가 게임을 막 해봤더니 뭐가 부족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식물로 뭘 할 거다, 뭐 애완견으로 뭘 할 거다, 그러면 애완견 덕후가 돼가지고 애완견 진짜 덕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해봤더니 나온 거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뭔가 고객으로부터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기업은 기존에 있는 제품만 계속 팔아가지고는 발전이 별로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우리가 신라면 광고를 보고 맨날 신라면만 사 먹다가 어느 날 신라면
그러면 농심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조금 흔들리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다 다른 화면으로 훅 가버리잖아요. 고객들은 유행을 타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훅 갔다가 훅 왔다가 이런 게 그냥 너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잘 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는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심도 계속해서 뭐 겉면도 만들었다가 뭐도 했다가 뭐 이런 시도들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에서 결국은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방법은 관찰과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객을 뚜렷이 보는 거. 근데 관찰은 어느 날 뚝딱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보고도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인터뷰는 뭔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코비드 상황으로 됐더니 고객집에 가서 관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기도 전혀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인터넷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뭐가 막 유행을 하면 이게 왜 유행하는 걸까? 애완용 반려견 샴푸를 검색을 사람들이 며칠을 엄청 많이 했어. 그럼 도대체 왜 이걸 검색을 많이 한 걸까? 라고 조사를 해보는 거죠. 한동안 제가 해운대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해운대가 이렇게 껑충 뛰어서 조사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해운대가 엄청 많이 검색이 됐어. 왜 검색이 됐을까요? 영화. 여행? 영화. 영화? 그치, 영화. 또, 하여튼, 영화제가 있나 보다. 우리 추측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 추측만 하고 다시 확인을 안 해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날짜, 그 주변으로 날짜에 그 신문조사,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해운대에서 누가 술이 만취해가지고 역주행을 했대요. 역주행,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했대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반려 샴푸 시장이나 반려 식물 시장의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어느 날 검색이 엄청 많이 됐어. 그럼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검색이 된 건지 긍정적으로 검색이 된 건지 원인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부정적으로 검색이 됐다면 소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검색이 됐다는 건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려동물들의 샴푸를 고를 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한동안 그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죠? 옥시에 대한. 그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조사를 사람들이 검색을 했어요. 그럼 검색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성분이 정말 그 독한 독약이었는지 이 성분을 찾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그 성분을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할까요, 사람들이? 전부 뒤에 뒤돌아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거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근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거 그냥 안전한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이슈가 됐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거나. 근데 현장에 나가는 것은 관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때는 키워드를 조사를 해요. 고객들이 뭐라고 저를 검색하는가. 그럼 내가 반려견 샴푸를 일단 개발을 할 건데 하고 나면 뭐라고 홍보할까? 내가 페이스북에 태그는 뭐라고 쓰지? 인스타그램 태그는 뭐라고 쓰지?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 키워드를 조사를 하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숨어있는 니즈, 이걸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는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써보셨나요? 이 키워드가 뭐가 검색을 많이 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구글에는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도 이 두 개의 사이트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거고 거기에다가 감성 연관어,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있는 자료들을 쭉 긁어와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썸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들을 한번 분석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의 목적은 이거죠. 1차 키워드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반려동물 해가지고 딱 넣어봤더니 반려동물과 같이 연관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쫙 뜰 거거든요. 뜨면 그 중에서 내가 또 관심 있어 하는 2차 키워드를 하나 뽑아내고 그걸 다시 또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가지고 세부 키워드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니즈들 있죠. 니즈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고객 니즈를 결국적으로 고객 니즈는 뭐죠? 반려견 샴푸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 원하는 내용이에요. 원하는 내용. 반려견 샴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뭐 이게 행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하여튼 강아지의 살균도 생각하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강아지는 안 키우니까. 하여튼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뭐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향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니즈들을 찾아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여기 엣지가 깔려있네요. 자, 저는 엣지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랩, 데이터 랩.네이버.com. 네. 잠깐만요. 이거 깔아야 되나? 지금 타고 들어가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뜨네요. 타고 들어가면 뜨네요. 바로 치면 안 들어가고. 자, 그럼 여기 안에 네이버 안에는 데이터랩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고, 여기 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을 많이 하나,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핑과 관련해서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월 18일, 19일, 20일, 21일 이렇게 쭉 나왔는데 18일, 19일에는 경량 패딩이 1등.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자, 20일, 21일에는 여성 경량 패딩이 1등.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의류업체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싹 준비를 해서 포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검색어 트렌드 한번 볼게요. 검색어 트렌드에, 자, 우리 반려동물이잖아요? 반려동물. 자, 반려동물이라고 칠까요? 반려묘. 반려견. 그 다음에, 샴푸는 뭐라고 불러요? 샴푸. 그냥 샴푸? 네. 애완견 샴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애완견 샴푸 이렇게 해요. 애완견 있고, 애완견, 이게 지금 단어가 두 개잖아요. 그죠? 애완견 샴푸. 이렇게 치고, 한번 제가, 이게 1년이죠. 1년을, 최근 1년 동안 되어 있고요. 1년을 좀 기간을 직접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 5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생략하면 다 전체가 됩니다, 원래. 자, 전체의 데이터를 주는데, 쭉 검색을 해봤더니, 20대 중반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럼 이거 제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아니면, 연령대별로 10대 거 한번 결과 보고, 20대 거 한번 결과 보고, 30대 거 결과 보면, 몇 살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가 나오겠죠. 그죠? 몇 살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지가 나오고, 그게 나오면 이제, 우리 제품은 30대가 가장 많이 검색을 하네? 그럼 30대들이 인터넷에서 구매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럼 30대를 타겟으로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조회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슉 올라와 있는 애, 얘가 뭐야? 지금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가장 많이 찾네요. 많이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견이 여기 보라색이고, 지금 반려묘가 여기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예. 반려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묘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어떤 트렌드가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치만 반려견이 지금 여기 보라색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는 반려견에 대한 조사가 위쪽으로 평균적으로 더 높아요. 근데 뭔가 이 수요가 깡충하게 나타났던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애완견이 약간 황토색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애완견 샴푸는 거의 지금 현재 샴푸를 바로 검색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독립적으로 바닥에 아직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애완견 샴푸 중에 뭔가 브랜드가 있나요? 브랜드? 찾아봐야지. 애완견 샴푸라고 검색을 하는지, 아까 우리 해운대라고 검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운대는 원래 부산에 있죠. 근데 사람들은 부산이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해운대라고 훨씬 더 많이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 샴푸, 애완견 샴푸라고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고 어떤 브랜드를 아마 딱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브랜드를 검색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뭐 야옹아 멍멍해봐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치면 그런 걸 아마 조사를 해봤을 거라는 거지, 사람들은. 그러면은 보니까 그 우리가 애완견 샴푸 브랜드가 뭐가 있는데 요거 키워드를 다 넣어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이 샴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구나. 그럼 이 샴푸가 우리의 경쟁 샴푸가 되겠네? 그럼 요거와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검색을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치지 않고, 자, 애완견 샴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애완견 샴푸라고 찾았더니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펫 샴푸, 퓨어 프렌즈라는 브랜드가 있네요. 그래서 퓨어 프렌즈. 그 다음에 페토세라, 이런 게 있네요. 페토세라. 그리고 키즈 펫 샴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키워드를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못 외울 것 같아서 한번 적어볼게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올인원 강아지 샴푸. 올인원 강아지를 많이 찾을 것인지, 올인원 강아지 샴푸 또는 이름이 패스룸이네요. 패스룸. 자, 두 번째가 페세토라. 자, 세 번째가 퓨어 프렌즈. 자, 네 번째는 아키즈. 자, 요런 키워드들을 이제 찾아냈죠. 1차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브랜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네이버는 광고를 먼저 띄워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봤더니 요런 킹콩 샤워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킹콩 샤워, 킹콩 샤워를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왠지 이름이 쉬워가지고 킹콩 샤워도 같이 찾아봤죠. 자, 킹콩 샤워. 검색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직접 바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여기 쭉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를 일단 지워볼게요. 자, 아니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스룸인가봐요? 제가 이거 적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반려견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다 연관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연관 키워드로 제가 한번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주고, 그 다음 패스루, 그 다음 페세토라. 자, 전부 K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네요. 페세토라, 그 다음에 퓨어 프렌즈. 자, 퓨어 프렌즈, 그 다음에 아키즈. 그 다음에 킹콩 샤워. 자, 요런 검색을 얼마나 했을지 뭐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다른 거는 다 숫자가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뭐만 검색이 거의 되고 있어요? 킹콩 샤워 값이거든요. 킹콩 샤워 값. 이름이 어떤 역할을 아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킹콩 샤워가 그냥 들어가도 기억이 날 것 같죠? 아마 내일 물어봐도 진짜 어제 봤던 그 샴푸 이름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딱 기억나실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맨 첫 번째 팀 회사 이름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이런 역할을 해요. 내가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킹콩 샤워는 성분이 어떻게 생겼지? 뭐가 들었지? 우리 강아지한테도 괜찮나? 이제 그때 검색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브랜드 검색을 해서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킹콩 샤워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겠구나 라는 우리는 가정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킹콩 샤워가 우리의 경쟁 제품이니까 요거를 다시 뭔가 이제 더 킹콩 샤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킹콩 샤워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나갈 건지 이런 요소들을 그 이유 이제 찾아봐야 돼요. 자, 네이버에는 데이터랩이 있어요. 구글에는 구글 트렌드가 있어요. 자, 구글에는 구글 트렌드가 있어요. 구글 트렌드. 뭐야? 잠깐만요. 구글 트렌드.
구글에는 구글 트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비행이라는 사이트 쓰지도 않는데 됐습니다. 자, 물론 이 20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20대다 하면은 여러분 네이버 많이 쓰나요? 구글 많이 쓰시나요? 네. 네이버 많이 써요? 그렇구나. 근데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네이버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검색에 바로 들어가면 구글에서 많이 검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 이동하면서 검색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궁금하면 바로 찾아보잖아요, 우리는. 뭐 궁금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답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검색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논문 찾고 보고서 찾고 하는 사람들이 검색할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40,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 켜세요 하면 전부 다 네이버 열고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애완견 샴푸, 이렇게. 자, 아까 네이버랑 다른 점은 여기다 콤마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애완견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맨 파란색은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이고, 빨간색은 반려견이고요. 반려묘가 약간 노란색인데, 구글 쓰는 사람들은 의외로 반려견을 더 많이 찾네요. 그죠? 그럼 내가 강아지에 좀 더 집중할 거다. 그러면 광고를 한다면 네이버가 효과적일까요? 구글이 효과적일까요? 구글의 광고를 만약에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용 빈도수 전체를 봤을 때는 네이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요런 거를 한번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역적으로. 이 구글은 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역적으로 빨간색이 지금 반려견인데. 벌레가 안 좋아, 파츠. 벌레 때문에. 황당한데요? 마우스 어디 갔어요? 자, 이 파란,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주로 누가 많이 찾는데요? 호남, 그 수도권, 여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견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가 엄청나게 반려견을 많이 찾네요. 강원도가.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있어요.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이 있고, 지역별로 봤더니 여기가 부산이죠. 여기는 뭔가 대구인가 봐요. 대구. 부산, 대구. 그리고 이렇게 요 정도 규모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1등이에요. 대전광역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대전광역시가 1등이고, 부산광역시가 그 다음, 대구광역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사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을 주는데, 자, 이렇게 반려견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쪽에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근데 강원도에는 사는 인구가 많지는 않을 텐데, 특별히 반려견에 대한 검색이 많다는 거, 이런 거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네이버 데이터랩에 봤을 때, 뭐, 킹콩이 보세요. 킹콩 샤워가 2021년 9월 6일 날에 엄청나게 검색이 많이 됐어요. 맞죠? 2021년 9월 6일이었죠? 9월 6일? 자, 9월 6일. 자,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이유가 뭘까? 라고 찾아봅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에서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웃기네요. 어떻게 해봐야 돼? 다시. 자, 6시. 요거는, 자, 구글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구글. 자, 구글 치면 여기서 검색하래요. 아닌데. 싫은데. 구글에서 갈 건데. 자, 구글에서 검색해볼게요. 킹콩 샤워죠? 그죠? 너무 팔이 때문에. 자, 킹콩 샤워가, 자, 킹콩 샤워.
킹콩 샤워가 뭔가 그게 있네요. 자, 킹콩 샤워가 있고요. 이게 지금 도구에 한번 가보시면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있고 기간 설정 보이시죠? 자, 기간 설정에 2021년 9월 6일이 알렸으니까 한 9월 5일부터 종료 9월 7일까지를 실행을 하면 킹콩 샤워 평촌 직영점이 뭔가 생겼나봐요. 그리고 뭔가 진짜로 저것 때문에 나온 걸까요? 할인을 했나봐요. 뭔가 할인. 뭐 이런 시즌에 되었을 때 할인을 했다거나, 평촌 직영점이 아직은 조금 어수선하지만 진짜 오픈 임박이래. 갖고 아마 저 동네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뭔가 그런 고객들이 봤을 때 뭔가 막 검색을 한꺼번에 많이 했어요. 그럼 이게 왜 검색이 많이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나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태그를 쓴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진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구장창 관찰하는 걸 저희가 에스노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 인류학자들이 저 아마존의 희귀 종족들 있죠. 그분들을 관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단 에스노그래피라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걸 관찰하고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게 네트노그래피라는 방법입니다. 네트노그래피. 자, 썸 트렌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썸 트렌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썸 트렌드. 자, 썸 트렌드라는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썸 트렌드. 왜 안 뜨죠? 썸 트렌드.